장달 하면 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 외식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개인 창업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 외식업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2013년부터 운영한 청년 협동조합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동조합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많이 생소했었는데, 우리가 2011년 12월에 유엔에서 제정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일반인들도 지금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협동조합 정의를 간략하게 보시면은 제한 또는 용역,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개인 기업이 아니라 5인 이상의 협동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고요.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사업 조직을 말합니다. 의결권을 보면은 가장 우리 일반 법인과 큰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출적 규모 무관하게 1인 1표제로 운영되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가입 탈퇴가 굉장히 자유롭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가입 탈퇴를 둘 수 있겠고요. 배당이라는 거는 우리 투자 금액이 아닌 생산 협동조합 같은 경우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인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n분의 1 해서 굉장히 좀 공평하게 이게 배당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한 유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범위를 보면은 공동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설립 장점을 살펴보게 되면요,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이런 점이 좋다는 부분은, 이게 협동조합 사이트에서 지금 이 다운받아 온 건데요. 일단은 경제 주체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사회적 효과는 지금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등 기존 복지 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서 보면은 민주적으로 운용되는 1인 1표제에 따라 의사결정이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을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경제 위기 시 경제 안정 효과 기대. 사회적인 효과를 보면은요, 일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를 통한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소비자 협동조합이고 생산자 협동조합이고 근로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근로자 협동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자 협동조합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직원들로 구성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기 때문에요. 고용 불안정 문제라든가 임금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생산자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생산자 조합을 통해 이 직거래 형태로 사전 계약 재배 등을 통해 좀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일단은 지금 개인 우리 창업을 제가 대안책으로 지금 협동조합 외식 기업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 외식 창업이 위험한 게 지금 요 피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듯이요. 이 부분은 제가 2001년에 지금 창업해서 지금 쌍문동에서 지금 중식당을 운영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어찌됐건 아무리 이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저기를 해서 잘 운영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당시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 보호법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미비했었고요. 현재로 보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갑자기 그 지역에 월세가 오른다든가 쫓아내지는 않더라도 월세를 그렇게 심각하게 올린다 그러면은
이게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 뭐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그거는 뭐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패하는 건데, 그런 피해 사례들을 지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저희 짱병장 운영했을 때 그 저기고요. 다음 사례를 보면은 최근 사례인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요, 요것도 뭐 보셨을 겁니다. 연희봉급 카페 뭐 분더바. 그러니까 현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은, 장사가 잘 되면은 일단은 뭐 주인이 탐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뭐 이제 권리라던가 그런 부분이 많이 뭐 개선이 돼서 지금은 뭐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지금 뭐 최근 보면은 저번에 뭐 황궁족발, 궁중족발 저번에 그 사장님 뭐 저기 해서 이렇게 업주하고 이 심각한 뭐 대립 상태에 놓여서 나중에는 결국은 뭐 이렇게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폭행까지 저지르다 보니까 지금은 이 끝이 굉장히 안 좋게 끝나긴 했는데요. 아마 모든 자영업자라면은 그 심정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의 뭐 생존이 걸려 있는 그런 일터를 뭐 건물주라고 해서 건물주가 뭐 월세를 그렇게 갑자기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쫓아내려는 뭔가 더 심각한 그런 뭐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그렇게 쫓아내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반발의 강도라는 거는 아마 극한점에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잘 건물주들하고 이게 우리 뭐 자영업자분들하고 잘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뭐 잘 조율이 된다기보다는 건물주라고 그러면 일단은 뭐 월세 올린다는 그 생각밖에 없지, 뭐 건물주가 뭐 상상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피해 사례들을 줄이는 부분에서 오히려 개인 창업보다는 뭐 협동조합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서 지금 이 피해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일단 뭐 협동조합도 뭐 다양하지만 외식업 협동조합의 장점이라고 그러면은요, 우리 초기 자본금 전략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외식 창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일반 창업들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권리금이라던가 일단 시설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5명이면은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할 거를 뭐 2천 정도 이렇게 이 분할해서 이렇게 분배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장점으로는요, 보시면은 뭐 실패 시 재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이 자본금 전략 효과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재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기 창업을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뭐 그 다음에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는, 일단 혼자라는 거, 개인 창업이라는 거 철저하게 혼자잖아요. 굉장히 외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다양한 인적 구성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조리를 잘하면 뭐 마케팅을 잘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뭐 서비스를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서로 장점들을 이 모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뭐 공동 대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 창업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협동조합 뭐 7대 원칙을 보면은요, 뭐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 지금 7대 원칙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뭐 첫 번째로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우리 조합원 제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적인 관리, 투표권이 1인 1표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가 보면은 지금 자유롭다는 겁니다.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율과 독립, 뭐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그러니까 조합원 선출 및 임원, 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요. 뭐 젊은 세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그런 원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 그러니까 협동조합끼리도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개인 창업보다는 월등히 훌륭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협동조합이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업종이 가능한데요. 뭐 복지 부분에서는 뭐 이런 재활단체나 돌봄노동, 뭐 대한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단은 가능하고요. 뭐 육아 부분에서는 뭐 이런 소규모 어린이집도 협동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직원협동조합 같은 경우 우리 근로자,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 뭐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전화만 받아주는 대행업체 대부분 25% 정도, 뭐 20% 이상을 이렇게 수수료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퀵 서비스, 집수리, 뭐 세차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는 지금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부분에서도 뭐 시간 강사라든가 대학 병원 전공 등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 뭐 실업자, 노숙자, 뭐 화물연대, 내미콘 기사 등등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금력이 뭐 많지 않은 청년층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창업하기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2천만 원이면은 5명 1억, 뭐 1억 정도의 그런 매장을 얻어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뭐 전통시장이나 마을기업, 뭐 식당 여기 주인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소매업 등등. 그 다음에 경제, 사회적 영역을 보면은 뭐 창업, 문화, 기타 등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뭐 협동조합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지금 살펴보면은 지금 10,000개가 넘어갔잖아요. 요게 아마 제가 요 자료를 저기 했던 게 2018년 정도 됐으니까 현재는 훨씬 더 많이 설립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뭐 대부분 일반 협동조합이고요. 뭐 사회적 협동조합도 지금 어느 정도 성장세에 있고요. 뭐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도 있고 일반 협동조합 연합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일반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보면은요, 우리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지금 월등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부각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일단 뭐 인구 밀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서울이 가장 많다고 할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보면은 지금 뭐 아까 노동자 협동조합 그런 부분 때문인지 고용노동부, 뭐 교육부, 지금 보시면은 보건복지부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비율 자체가요. 뭐 국내 협동조합 현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굉장히 지금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현재 이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제대로 운영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큰 겁니다, 여러분. 뭐 협동조합이라고 그러면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뭐 나눔이랑 그런 부분이 좀 깔려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협동조합이 지금 이 기본법 제정 자체가 설립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을 지금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된다고 그러면은요, 협동조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소유자가 여러분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주가 아닌 조합원이 뭐 소유자라는 뜻이고요. 뭐 투자 한도 같은 경우는 개인의 출자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출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뭐 상위 10%에서 지금 대부분의 이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분 거래를 보게 되면은 지분 거래를 할 수가 없고요.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지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 변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출자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요거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의 수시로 변동이 되잖아요. 이 가치가 뭐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상환을 보면은 이 상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뭐 상환 책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 제도 보면은 의결권 같은 게 1인 1표제고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일주 2표제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대주주일수록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기구로 보면은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등이 있고요.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대주주 자체 경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익 처분 제도를 보게 되면요, 내부 위보를 강하게 선언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100% 위보가 되는 거고요. 내부 위보는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용 배당을 보면은 협동조합 배당 원칙 출자 배당이 선행함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주식회사는 없습니다. 출자 배당 같은 경우는 출자금을 이자로 이해하며 배당률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하여 배당률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간략하게 청년협동조합이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요. 저희 청년협동조합은 뭐 물론 제가 지금 청년은 아닙니다, 여러분. 39 마지막 청년에 설립한 조합이었기 때문에 뭐 청년이나 단어가 뭐 아쉬움이 있어서인지 그래서 뭐 조합 이름을 청년협동조합이라고 지었던 거고요. 일단 뭐 청년협동조합을 얘기해보면 저희 청년에 위한 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년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있고, 이율 창출보다는 우리가 뭐 사람 중심의 기업이 되고자 했던 거고요. 협동과 나눔이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진행됐었고,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한 이 부분을 뭔가 좀 업시켜보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뭐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의 불씨, 뭐 당시에도 뭐 그렇게 뭐 제가 넉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사회적 약자라 생각했던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뭔가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기업, 정말 뭐 협동조합이 잘만 된다 그러면은 누구나 꿈꿀 수 있었던 그런 행복한 세상이 올 수 있으리라고 아직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구성한 협동조합 법인입니다. 당시 모두가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뭐 구성을 배경하게 된 배경으로는요, 제가 많은 외식업을 해보고 뭐 실패를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실패 경험을 통한 외식업 경험의 어려움을 일단은 뭐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재래시장 등 뭐 취약 상권이 뭔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프랜차이즈 피해 소상공인들 뭔가 제기를 돕고 싶어하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력 장애우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이 부분이 지금은 가장 지금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쟁보다는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기업, 청년들을 위한 공동 브랜드를 설립해서 뭐 대형 프랜차이즈와 정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한번 구성해 보고 싶어서 설립하게 됐었습니다. 요 부분은 보시면은 첫 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지금 뭐 삼선동에, 이게 제가 뭐 늦게 대학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 대학 뭐 동기들은 아니고 뭐 후배들한테 이게 사업 설명을 하고, 거기서 원하는 친구들을 뭐 한 20명 정도 하고 뭐 교수님 한 분 해가지고 21명이 같이 협동조합으로 진행했던 건데요. 뭐 아쉽게도 지금은 폐점한 상태고요. 당시에는 뭐 이게 자금 출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금을 이렇게 출자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당시 뭐 폐업했던 매장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투자해주는 형태인데 운영은 협동조합으로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런 케이스고요. 이게 구성원을 배경하게 됐던 게 16년도였던 것 같아요. 성수전 지금 청년 뭐 경민대학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호텔 외식조리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21명이 해서 이게 진행했던 협동조합 청년 족발입니다. 그다음에 뭐 아이템을 일단 족발로 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제가 족발에 대한 뭐 자신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족발이라는 걸 이 족발이란 이 아이템 자체가요 정말 뭐 잘만 하게 되면은 이 대량 판매 및 온라인 판매까지 가능한 어찌 보면은 제가 유망성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관리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이 친구들한테 다 기술을 전수해 주긴 했는데요. 뭐 이러한 기술 전수 자체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독점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일반 우리 외식업과 다르게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가서 얼마든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배달이 가장 가능한 업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 이 당시 보면은 뭐 새로운 메뉴에 대한 뭐 이러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우리 족발을 보면은 주로 저녁 뭐 야식이나 술안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를 병행한 이런 메뉴 개발에 주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족발 사골탕이라든가 족발 전골, 그 다음에 뭐 코스 메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이런 메뉴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뭐 폐업했기 때문에 여러분 족발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참고하셔서요. 여러분이 이 메뉴를 좀 업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족발 같은 경우 매장 앞에서 테이크아웃이 가능하고 배달도 가능하고 뭐 홀 손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청년 협동조합의 뭐 발전 방향으로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당시 우리 도남시장점 형태 매장들이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프랜차이즈들과 별개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식업도 이런 뭐 족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뉴, 다양한 형태 뭐 기업들이 이렇게 협업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취약계층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개발을 계속해 나간다 그러면 뭔가 협동조합에 대한 뭐 인지도가